예. 미리 집에 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165페이지. 건저당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저당은 공동저당 둘 중에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봐요. 첫 번째. 저당권이 여러분 아까 부종성이 뭐 있어요? 채권이 그겁니다. 맞아. 채권이 성립하고 소멸하면 소멸한다. 그런데 대리점이 있고 본사가 있어요. 그 물품 대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에 저당 설정했다. 이 저당권이 봐요. 이처럼 대리점 본사는 한 번 합니까? 계속 합니까? 계속 한단 말이야. 그리고 장사가 잘 되고 따라서 물품을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작게 가져올 수 있어. 그게 뭐라고? 장래 불특정 다수 채권. 불특정. 그리고 뭐라고? 일정 한도. 그 최고액을 잡는 거야. 3억이면 3억. 그 한도에서는 이제 나중에 중간에 뭐가 돼도, 요 피담보 채권이 뭐가 돼도, 소멸돼도, 저당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뭐예요? 그게 부종성 완화야. 그래서 7번 봐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채권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의변제도, 여기 없어져도 그 건저당이 양수인이나 대의변제를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뭐예요? 그게 뭐라고? 부종성을 완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 저당권 아까 소멸했잖아. 건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뭐라고? 부종성 완화. 그래서 건저당을 실무에 가게 되면 다 건저당 합니다. 저당하라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이 돈 빌렸다. 아파트 담보대출. 그 취득한, 여러분이 소유권 취득한 아파트에 다 건저당입니다. 그래서 요놈 이 채권 최고액은 보통 120% 잡아요. 그럼 1억 빌리면 1억 2천 돼 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이 건저당도 당연히 뭐 해야 돼? 합의하고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건저당에서 등기 필요적 세개 등기사항이 최고액, 채무자, 취지. 취지가 뭐다? 뜻. 그리고 요 최고액에는 어디에는? 최고액에는 뭐가 포함? 읽어봐요. 근데 저당권에서 아까 지연이자는 1년인데 건저당에서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 않고 포함됩니다. 그리고 실행비용은 X 포함이 안 돼요. 그 다음 최고액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이다. 책임의 한도액이다. 우선 변제. 그리고 아까도 이거 나왔습니까? 최고액하고 총액이 더 커요. 그러면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갚으면 된다 했고 아까 이제 누구는? 채무자 겸 소유자는 설정자는 얼마 갚아야 된다? 총액 다 갚아야 됩니다. 다시 누구는? 채무자 겸 설정자는 다 갚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4번이 문제인데 4번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야 돼. 그래서 칠판 오늘 확정되면 확정 후 발생한 채권, 내일 발생한 채권은 담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 확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그래서 한정을 넘기면 확정 후에 경매를 뭐해도 취하해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맨 위에 요거다 읽어봐요. 후순위 누가?
어떻게 했다고?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는 언제? 대금 완납. 안되면 이거 옆에 한번 적어봐요. 어디 칠판 봐요. 1번 건조당이 있고 2번 건조당이 있어. 앞에 있으면 뭐라고? 선. 뒤에 있으면 후입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다 설명합니다. 봐요. 이 선순위가 경매를 오늘 신청했어. 언제? 오늘. 그러면 자기 거하고 후순위 다 언제? 경매 신청 시에 둘 다 확정이 돼. 그럼 오늘까지만 담보되고 내일 발생한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누가 경매 신청했어? 후순위. 요 놈이 경매를 오늘 신청했어. 그러면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자기 건 언제야? 신청 시 오늘이야. 자기 건 언제? 신청. 이때 선순위는 언제야? 그게 저 위에야. 언제? 대금 완납. 그럼 봐요. 첫 번째. 선순위 하면 자기 거 후순위 다 신청. 후순위 하면 자기 거는 신청. 선순위는 완납. 어느 것만 다르노? 선순위 했을 때는 둘 다 신청이잖아. 후순위도 자기 거 신청이잖아. 이건 안 나와. 요거만 나와. 여기 요거요. 후순위가 신청하면 선순위는 언제? 대금 완납. 그럼 대금 완납은 언제 하노? 대금을 언제 완납하노? 응? 경매를 신청하면 오늘 경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쭉 매각 기일이 정해져. 요까지가 보통 10달 걸려. 그래서 경매 신청하면 시간 갑니다. 그 전에 뭐합니까? 배당 요구 종기 정하고 뭐 감정평가하고 뭐하고 세입자 신고받고 다 합니다. 그리고 매각 결정을 해. 그리고 뭐한다? 대금을 완납합니다. 그리고 배당합니다. 돈 받으면. 그래서 매각 기일에 10% 줍니다. 10%. 최저야 매수대금의 10%야. 최저죠. 최저입니다 하고 옛날에는 매수자금의 10%야. 내가 최저가 1억이지만 2억에 사면 2억의 10% 2천을 해야 돼. 요즘은 다 무시하고 뭐 1억이면 1,000만원 되면 돼. 내가 3억 사든 1억 2천 사든. 거기 최저 매각 가격의 10%야. 중개사법에 나오는데. 그리고 요때 완납합니다. 요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그럼 경매는 등기까지 해야 돼? 대금 완납하면 취득해. 요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여기 요거. 그럼 신청하고도 한참 남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후순위가 경매를 오늘 신청하면 이 선순위는 대금 완납이니까 이 매각 기일 잡히는데도 몇 개월 걸린다고 또 보통 10달 걸린데도 요 이제 매각 기일 오늘 유찰이 되었어. 매각 기일이 뭐야? 뭐 하는 날이야? 법원에 가서 경매 받는 날이야, 여러분이. 물건 보고 법원에 가잖아, 오늘. 보통 10시에 하잖아, 11시. 그거 가서 1등 먹으면 뭐라 불러? 최고가 매수인이라 불러. 1등을 뭐라 부른다고? 그때 아까 10% 써야 돼. 그럼 경매에서는 권리 분석 하나도 안 해도 돼. 최고 많이 쓴 놈이 1등이야. 몰라도 되고 뭐. 많이 질러. 그럼 1등이야. 어쩌나요? 그럼 경매는 싸게 살려고 하는 거지 많이 지르려고 하는 거야. 경매 몰라도 돼. 많이 지르면 돼. 그리고 결정합니다. 2주 만에 해야지. 2주에. 그리고 대금 나야 돼. 30일 내에.
그리고 배당합니다. 요거. 저 고기 요거야. 이 순서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 기본이다. 부동산 하면서 경매하는데도 예? 아 그래요? 제가 알아보고 전화해 줄게요 하면 안 된다. 절차는 알아놔야 돼. 이 글자. 그 다음 이전 되었고 되었어요. 읽어보면 돼요. 여기 이제 건재당입니다. 작년 같은 문제 봐요. 문제 한번 보자. 건재당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작년에 작년 문제 건재당이다. 넘어가면 안 된다. 됐다. 자 봐요. 저 92페이지 봐요. 거기 43번이 작년 문제 아이가 33 맞지? 이게 문제만 분석되면 이 문제는 간단한데 문제 봐라. 옆에 문제에 질린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 풀지 말라는 거야. 알았지? 492에 43. 문제만 알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를 파악을 못해. 이런 걸 나중에 풀면 안 돼. 자, 문제 합니다. 19년이네.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잘라라. 누가 빌려주고 누가 빌렸노? 갑이 을에게 빌려줬지, 대여니까. 그럼 갑이 누구야? 채권자야, 채무자야? 채권자 적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찾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노? 빌려주면서 을 소유 X에 건재당을 쭉 취득하였고 잘라. 그러면 을이 이제 채무자입니다. 을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갑과 을 중에서 누가 건재당 설정자, 건재당권자고? 소유자가 설정자다. 을 소유되어 있잖아. 을이 건재당 설정자 적고 갑이 건재당권자입니다. 최고액이 얼마라고? 많이 잡았네요. 2억 빌리잖아. 맞나 중간에? 이자까지 해서. 자, 그 다음 줄에 이제 2020년 7월 1일 병은 또 을에게 얼마 대여하면서 그래서 X에 2번 거저당치 되겠네. 여기까지. 자, 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리 되면 이렇게 옆에 적으면 돼. 을이 가지는 부동산은 1순위 건재당 누구? 2순위 건재당. 그렇잖아. 을이 가지는 부동산에 있다는 거야. 그럼 누가 선순위야? 누가 후순위고? 병 이거야 이거. 자, 그리고 아까 봐요 여러분. 누구는 얼마 갚아야 돼? 요거 최고액과 총액이 다르면 이거 갚는 게 있잖아. 자, 거기서 1번 읽어봐요. 기억이가? 기억. 자,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누가 했노? 자, 건전한 걸,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병이 22년 6월 1일 날 경매 신청했네? 배당 요구했네? 그럼 이제 봐요. 아까 공부했지? 후순위자가 칠판,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하면 자기 건 언제야? 신청시인 22년 6월 1일이야. 그때 선순위는 언제야? 대금 완납이잖아. 아직 안 정해져 있어. 이거 경매 신청하고 건 10개월 돼야 매각기 열리고 아까 대금 완납 안 됐잖아. 그래서 후순위는 신청시 확인되지만 선순위는 대금 완납이니까 갑은 그 당시 6월 1일 22년 그때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 맞아 틀려? 맞네? 니은 도전 읽어봐요.
여러분 아까 지연 이자는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되나 안 되나? 아 여기 있잖아 7번 최고액의 3개 읽어봐라. 이자 지연 이자 되고 실행비용은 안 되고 그 문제잖아. 그럼 니는 맞나 틀려나? 된다고 돼야지. 자 마지막 띄고 가보자. 갑이요. 자 여러분 얼마 받아가야 돼? 최고의 얼마이고 2억 5천을 받아가야 돼. 채권 최고액 정했잖아. 금액 정해있잖아. 채권 최고액.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그 문제 가장 간단한 건데 자 공동저당 167.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여러분 이 케이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아까 그 문제는 시험장 가면 지금은 풀리지만 시험장 가면 누가 누군지 그리다 보면 끝나. 안 풀어야 된대도. 알면 쉬운데. 그래서 집에 와보면 이야 내가 이것도 못 풀고 왔네. 그래서 내가 내지. 꽃이다. 떨어져도 되네. 이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승복하는 거예요. 자 공동에 도전합니다. 167.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에서 안 가르쳐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3개 틀린 사람도 있잖아. 민법이. 근데 작년에 학기 간 사람들은 거의 개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안 되니까. 겁이 나서. 뭐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진짜 능력자는 이 안 될 때 좀 돈 버는 사람이 능력자인데, 안 되니까 뭐. 학원이 안 될 때 잘 되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어쩌나요? 남들이 못 벌 때 벌 수 있어야 돼. 그거는 누구라는 게 아니고 상위 0.001%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 될 때 되려 그게 가장 좋은 그게 능력자지. 그게 엑스맨이다. 아직도 엑스맨 하나 SBS. 예? 아직 배트맨 아니고 엑스맨. 자 어쨌든 자 이제 그러면 시기적으로 올해 공동저당 나올 차례입니다. 작년에도 시기적으로 공동이 나와야 돼. 작년까지도 건저당이 3년인가 2년 연속 나왔어. 올해 이제 이거다. 첫 번째. 뜻이 뭐야? 동일한 채권, 여러 개 부동산에. 여기 뜻이야. 그럼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근데 부동산에 5억짜리 어디 있노? 그게 2개 잡힌다. 그게 공동저당이야. 자, 그래서 칠판. 부동산 수만큼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3개 잡히면 저당권은 몇 개다? 3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저당권 수만큼. 그리고 담보목록은 몇 개 이상이면 만들어라? 5개. 그럼 칠판. 공동담보목록은 누가 만듭니까? 등기관이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제 안 잊어먹겠지. 자, 칠판. 중요한 게 이거야. 자, 잡힌 물건이, 잡힌 부동산이 모두가 채무자 소유다. 그래서 봐요. X 토지와 Y를 공동 가백에 잡혔는데, 공동저당권자는 갑이고, 을이라는 놈이 잡혔는데 다 채무자 거야. 2개가. 그런데, 요 뒤에 넘기면, X와 Y를 공동저당 설정해서 잡혔는데, X는 누구 거? 돈빌간 채무자. Y는 누구 거? 자기 아버지. 물상보증이 소유인 거야. 공동이 나오면 뭐 찾아라? 잡힌 물건이 다 누구 소유인가를 찾아라. X맨은 누구 찾는 게 X맨이잖아. 누굴 찾아라 공동은? 잡힌 부동산이 다 누구 끼가 찾아야 돼.
자, 7번 봐요. 그래서 둘 다 채무자라면, 자, 이제 동시배당은 뭔가 하면 공동이 같이 경매이어서 받아가는 거야. 대금을. 20배당이 있는데 20배당 어떻게 하는 거라고? X 토지 먼저 엮고 또는 Y 토지 먼저 엮고 나중에 또 하나 엮고 이러는 거예요. 자, 동시배당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안분배당이라 불러. 무슨 배당?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한다. 요 계산 어떻게 한다고? 분모에는 전체, 분자에는 그 부동산에 놓고 뭘 곱해라? 갚을 채권액을 곱해라. 그러면 X가 있고 Y가 있다. 만일에 빌린 게 3억이다. 둘 다 3억 곱하기 분모는 X 플러스 Y, 분자는 자기 X급. 분모는 X 플러스 Y, 분자는 Y. 왜 Y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3억 빌렸다. 채권액을 3억이라 가정하고 그러면 X가 3억 나오고 Y는 2억 나왔다. 여기 3억 되는 거야. 여기 2억 되고 5억 되고 분모는 뭐라고? 둘 다 합한 거. 분자는 그 부동산 가격. 여기 이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한다는 뜻이야. 이거는 이처럼 후순위자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 이 말은 계산을 해보면 이게 5억분의 9억이야. 이거는 5억분의 얼마야? 6억이야. 이거 계산 안 되나? 3억 곱하기 3억 플러스 2억 분의 3억이니까 3, 3은 9억이잖아. 5. 2억이니까 6억이잖아. 1.2억이가 5 나누기 6 해봐라. 그것도 못한다 하겠지? 그럼 1억 8천이지? 3억 찾아가는데 X가 3억이니까 많이 부담하잖아. Y는 2억이라며 예를 들면 작게 부담하잖아. 1억 2천. 이게 이 뜻이야. 경매당임이 많이 나온 놈은 많이 부담하고 작게 나온 놈은 작게 부담한다를 저렇게 표현한 거야.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한다. 저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저 계산은 계산기가 없어도 돼. 미국에서는 딱딱 떨어진대도 그 계산기 쓸라 하지 말고 그런데 또 이 문제 나오면 계산 몸품이거든. 이것도 못 풀어. 푼다고? 한번 가볼까 문제? 혼자 풀어봐라. 집에 가서. 봐요. 이렇게 나온데도 문제가 돌아버린데도 자 488에 487, 88 이게 문제 읽고 문제가 파악되나? 계산은 간단하니까 보기에는 뭐 몇 천만 얼마 나와 있잖아. 문제가 몇 줄이고 읽다가 그냥 지친다 그냥. 그 계산 안 된대도 아시겠어요? 보기는 간단하잖아. 4번 다 얼마고? 4번이 많다. 맞나? 네, 알았다. 4번 찍어라 그냥. 참고로 여러분 학개론 계산 문제도 4번이 많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딱 오늘 바로 보자. 학개론 계산 문제.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4번이라 하니까. 학개론도 4번이 많다 해도 답이 계산 문제. 요거는 1번이네. 죄송해요. 요것도 1번이네. 요 4번이죠? 4번이죠? 맞다 해도 그럼 풀고 그렇게 모르면 4번 찍어. 계산 문제는 확률이 가장 높다. 농담 아닙니다. 그래도 만약에 민부도 계산 나오면 4번 찍어잖아. 아까 공동재는 이것밖에 계산 안 나와요. 이거
요거. 그 문제 읽다가 여기 돼야 돼. 문제가 요거가 딱 나와야 돼, 요까지. 문제 요까지 나와야 되는데, 요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요까지. 이까지 문제예요, 여기. 읽으면 요까지 딱 문제 나와. 그 문제를 읽으면, 얼마 빌리고, 어디에 공동을 했다. 그리고 후순위 누가 또 저당이 왔다. 이래 나와. 줄이면. 그래서 이 문제 파악하려면 힘듭니다. 문제 하나만 딱 해보겠어요. 여러분 풀지 말아 해도 근데 안 풀면 또 그러니까 자 아까 어디 있나 488이었나 7이었나 아무 길을 봐도 돼. 어차피 모르는 건게 487 25여고 488에 37번은 27에 나와 있네. 계산 문제. 또 41번도 있네. 29에. 자, 37번 봐요. 이 재미있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3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르시고,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는 어떻게 돼? 을에 대한 3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은 을에 대한 누가 채권자 대무자고?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그럼 을이 채무자니까 을 소유 부동산에 나오겠지? 그럼 을이 건저당 설정자, 갑이 건저당권자입니다. 근데 이제 공동이겠지? 공동. 자, 그래서 을 소유 X와 Y에 각각 1번 공정을 취득하였고, 하고까지 잘라. 그게 요거다, 요거. 봐요. 을 소유하는 X, Y에 하기 싫어, 이것도. 공동을 취득하였고,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입니다, 그 지금. 두 번째 줄까지가. 그리고 안 읽어봐도 당연히 봐요. 을은 X의 다른 놈에게 돈 빌리고 또 2순위 저당 설정하고 나온다. 나왔어요? 안 나왔나? 그리고 2번 해주고, 또 Y에는 또 을이란 놈은 또 다른 놈에게 저당 설정했다. 2순위로. 거기 나와 있어요. 찾았어요? 거기 문제라도, 자, 그래 됐잖아. 자, X, Y 모두 경매시행돼 뭐 한다? 쭉쭉했는데 X가 얼마야? Y는 2억. 그러면 이제 계산 다 나왔네. 7번 봐요. X가 얼마라고? 4억. Y는 2억. 그럼 빌리 전 금액 얼마야? 맨 앞에. 3억 맞아? 그럼 이래 되나? 2억, 4억. 그럼 6분의 12야? 이게 2억이네? 그럼 이건 계산해봐도 1억이네? X 얼마? 2억. Y는 1억. 답 맞아요? 뭐 물어봤노, 마지막에? 누가? 정은 7번. 어느 놈이야? Y 요거지, 여기 정의제, 여기 병이고, 문제에서. 그럼 봐요. 이제 Y가 얼마라고 조금 전에 2억이잖아. 그럼 봐요. 시험에서 후순위자 정을 물어도, 다시 누구를 물어도? 정을 물어도 뭐 계산해야 돼? 요 계산해야 돼, 앞에서. 그래서 갑이란 놈이 2억 중에 1억까지 갔으니까 이 정은 한 1억 한 2천이나 4천 나왔겠지, 자기 채권액은. 그래도 얼마밖에 못 가다가 1억밖에 못 받아. 나머지는 소멸됩니다. 일반 채권되고. 아까 저당권 어떻게 돼? 경매되면 소멸하고 못 받아가도 소멸 안 됐잖아. 자기들끼리는 일반 채권 채무만 남는 거예요. 문제 마찬가지야. 여기서 봐요. 병을 물어도 어떻게 된다? 다시 누굴 물어도? 병을 물어도 어떻게 해야 돼? 병을 물어도 공동 동시배당 즉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한번 해볼까? 여기 1억이라 했잖아. Y는 여기 2억 가져가는 거야. X가 4억이제 4억 중에서 2억 받아가고, 그래서 요 놈은 3억 다 챙겨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요 놈도 계산해도 몰라. 얼마 별로 있는 건 모르지만 2억 한 5천 되겠지. 2억만 받아가고 끝. 나머지 5천은 못 받습니다. 4천이 되어서 뭐 이거든. 그러니까 요 계산을 알아야 공동저당권자가 X 얼마 받아, Y 얼마 받아, 요렇게 물어도 갖고,
후순위가 얼마 받아 물어도 이 계산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 이거 안 하고는 못 풀어. 이걸 물어도 각 부동산 후순위 요 X 후순위 병 후순위 정을 물어도 여기 계산돼야 돼. 여기 되고 요거는 그냥 4억에서 2억 받아갔으니까 2억 받아간다 이래 돼야 돼. 이 2억에서 1억 가져갔으니까 요놈은 1억 받아간다. 이거 요놈들은 계산하는 것은 아니야. 눈으로 보면 돼. 이거 4억 2억 2억 2억에서 1억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전제돼야 돼. 이 앞에 여기 먼저 나와야 돼. 그런데 이제 기분 좋은 게 칠판 봐요. 자, 요 놈은 어떻게 되느냐? 칠판.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물상보증했을 때 동시배당이 되면 조금 전에 그걸 안 해. 어떻게 한다고? 채무자에서 다 받아가고 부족분이 있으면 여기서 보충합니다. 요 시험 문제가 안 나온 거야 아직 우리 시험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 나오면 이거는 풀어야 돼. 왜? 읽어서 얼마인가 보면 돼. 다시 어떻다고? 하나는 누구 거? 하나는 물상보증하면 어떻게 한다? 예, 채무자에서 다 받아가고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물상에 충당해. 그래 됩니다. 이거는 계산하는 것도 아니야. 자, 이제 계약법 들어갑니다. 169. 자, 계약법 칠판 봐요. 계약법이 총론에 5개, 강론에 5개, 토탈 몇 개? 10개. 지금까지 배운 게 물권법이야. 14개고. 자, 칠판. 그러면 총론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요거 암기해야 돼. 성립, 효력, 해제. 강론은 매매, 교환, 임대차. 6개, 6개. 다시, 총론은 뭐? 강론은? 자, 첫 번째 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옆에 169 어디 적고, 자, 어디서 어디까지? 교환가치는 무슨 규정? 임대차는 대부분 강행인데 수비양. 이거는 무슨 규정? 이미. 제가 지금 7번에 적은 거 꼭 암기해야 된다. 다시. 계약법은 처음부터 어디까지? 교환까지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얼마든지 그 조문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임대차는 대부분 무슨 규정? 강행. 임대차 중에서 3가지. 수, 비, 양. 수가 뭐야? 수선, 유지. 의무입니다. 비는 비용 상환 청구권. 양은 양도전대. 여기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자, 그러면 적어요. 요 계약 효력에 칠판 여기 있네. 동시행 항배권하고 뭐라고? 위험부담. 하나 더 적어, 계약 효력에. 계약 효력에 요 2가지 나와. 동시와 위험. 하나 더.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라고? 제3자를 위한 계약. 다시 계약 효력에 3가지가 뭐가 나온다? 그러면 동시이행 항배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강행규정이야,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적었어요? 자, 해제에 적어, 해제. 해제에 뭐라 적는가 하면 해제권 행사는 전원이 전원에게 한다. 다시 해제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돼? 전원이 전원에게.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한다. 이거는 강행규정이야,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왜? 해제니까. 적었어요. 전원이 전원에게 해제권 행사. 임의규정이니까 바꿀 수 있다. 적었어요. 자, 그리고 매매 세 개죠, 저거. 계약금, 계약, 담보 책임, 환매. 매매 세 가지 뭐 적어라? 계약금, 계약, 담보 책임, 환매. 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걸 적어서 지문에. 그게 다 임의규정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 넘어갑니다. 올해는 임의규정, 강행규정이 무조건 나올 차례야. 작년에는 뭐 단속규정, 효력규정 그걸 물었잖아. 임의규정, 강행규정. 자, 종류입니다. 이 계약 종류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칠판.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 참고로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팔고, 교환은 바꾸고. 근데 매매나 교환은 소유권 가져옵니다. 취득이 되고, 임대차는 빌려 쓰고 돌려주는 거야. 대신에 사용료 차임 줘야 되고. 거기 임대차야.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사가 주로 하는 게 저겁니다. 저 세 개 해서 돈 벌어. 중개. 첫 번째. 그럼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용을 물으면 낙성. 쌍무, 편무 물으면 쌍. 유상, 무상 물으면 유상. 앞에 있는 거야. 분료식, 요식 물으면 분료식. 채권, 물권 물으면 채권.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요겁니다. 요 5개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종류입니다. 요걸 먼저 외우고, 두 번째, 뜻을 이제 알아야 돼. 낙성이 뭐야? 합의만 있으면 돼. 그 말은 돈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합의만 있으면 돼. 이것도 헷갈려. 아, 돈 주던데요. 하지 마라. 그 다음, 요물계약은 뭐라고? 합의도 있고 이제 뭐까지 해야 돼? 줘야 돼. 뭘 줘야 돼? 그래서 이 요물계약 두 가지마다 계약금 계약하고 현상광고. 요걸 해야 돼. 물론 두 개 더 있습니다. 대물 변제하고 보증거의 계약이 있는데 뭐 안 나온다 그는. 이 두 개를 잘해라.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이 뭐예요? 보통 계약금은 매매대금은 얼마죠? 10%. 그럼 1,000만원 계약금 계약하면 계약도 해야 되고 실제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성립하는 거야. 왜? 요물이니까. 그래서 요물은 물건을 인도한다다 계약금 줘야 되는, 그것까지 지급해야 성립하는 거고, 낙성은 그냥 합의만 있으면 끝나고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 쌍무 읽어봐요. 채무가 서로 대가적이야. 편무는 채무가 의무입니다. 일방이 부담하는 거야. 그러면 쌍무 계약에 뭐가 나온다? 밑에 두 가지. 동시계약매권과 이혼부담은 쌍무 계약이야, 유상 계약이야? 쌍무입니다. 이 유상하면 또 틀려. 그 다음, 유상계약 읽어봐요. 쌍방, 대가는 똑같아요. 뭐고? 채무가 아니고 출연이 서로 대가적이다. 출연이 뭐야? 재산을 지급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돈 준다든지 이게 출연이야. 출제한다 이런 뜻이야. 근데 무상은 일방이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칠판 다시 유상계약 읽어봐. 매매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합니다. 다시 뭐라고? 준용해요. 그럼 7번 봐요. 교환 임대차도 유상입니까?
교환 임대차가 유상이야? 매매, 교환, 임대차 다 5개 똑같다. 유상이야. 그럼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매매 가능 규정을 준용합니까? 한다. 이거 때문에. 유상계약이라면 매매 가능 규정을 준용하는 거야. 그럼 매매 가능 규정 준용, 아까 매매 3개 뭐 적어놨노? 3개 적었잖아, 조금 전에. 계약관 계약, 담보책임, 환매를 어디에도? 교환, 임대차에도 적용한다, 이 말이야. 매매 가능 규정 준용한다. 매매 가능 규정 3가지 뭐야? 3가지가 뭐라고? 계약금 계약, 환매.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 얻으러 갈 때 계약금 50만 원 걸어 안 걸어? 그게 계약금 계약이잖아. 그 다음 자 분류식이 무슨 말이에요? 계약서 필요 없다. 또 헷갈려. 처음 공부하면 계약서 써야 성립하는데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채권계약은 누구 거도 된다? 타인 거 된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유치권자가 자동차를 자기 거 아닌데도 뭐합니까? 세 줬잖아. 매매교환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타인 거도 된다. 마지막 칠판. 유상이 크다, 쌍모가 크다. 뭐가 커? 그래서 쌍모는 모두 유상이다. 또 그림 유상이 크다 쌍모. 유상은 모두 쌍모가 아니다가 맞다. 유상이 크다 해도 계약의 종류 꼭 기억하시고 전 넘깁니다. 약관도 집에서 보시고 이제 성립까지 가봅니다. 자, 172. 자, 계약 성립. 우리나라는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172의 맨 위에 암기에 있잖아. 첫 번째 뭐라고? 청약과 성락의 합치. 두 번이 뭐야? 교차 청약. 세 번째가 자 7번 봐요. 교차 청약은 청약이 서로 교차한다는 거야. 다시 교차 청약 뜻이 뭐라고? 근데 우연히 양청약이 뭐? 일치. 그래서 이러면 교차 청약은 이심 전심. 뭐라고? 그게 교차 청약입니다. 그럼 언제 생긴다? 청약이 다 모두 도달. 모두 도달에 적어라. 나중 청약 도달과 같은 말이야.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한다. 의사실현 읽어봐요. 그렇죠. 안 때가 아니야. 그럼 의사실현 이런 거죠. 여러분이 물건하고 청약을 같이 해서 보냈어. 상대방이 성낙을 안 하면서 물건을 뭐 한다? 소비나 사용한다. 그게 의사실현. 소비 사용하면 성낙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지. 그게 의사실현입니다. 자, 이제 청약 성낙이고, 그래서 그 밑에 칠판. 이 청약과 뭐라고? 성낙. 청약, 성낙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청약은, 성낙은 173에 가볼까? 의 한번 읽어봐요. 청약, 성낙, 의. 적으려면 칠판. 청약, 성낙 둘 다 뭐라고? 의사표시, 법률, 사실. 뭐라고? 의사표시이면서 법률,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칠판. 청약은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 자동 판매기 적어봐라. 자판기. 자판기가 청약인데 불특정 다수인 되잖아. 근데 성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
청약자 특징인 그 다음에 칠판 대화자, 객지자, 대화자, 객지자. 대화자가 뭐야? 대화자가 무슨 말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한다 또는 전화. 객지자는 떨어져 있어서 편지, 우편. 그게 객지자예요. 그럼 7번 봐요. 청약은 다 도달이야. 성락도 대화자까지 도달이야. 그래서 어떻게 온다? 격지자만 성락이 뭐선지? 발신. 첫 글자 어떻게 온다? 격승발. 다시 뭐라고요? 격승발. 자, 그 다음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다. 뭐라고? 확정. 근데 청약의 유인 적어봐요. 구인 광고, 메뉴판 게시. 여러분 중국집에 갔다 메뉴판 게시 자체는 청약할 경우 꼬시는 유인이야. 아시겠어요? 구인 광고 또는 뭐 분양 광고 다 유인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은 일방적이다. 일방적 옆에 읽어봐요. 또 해다 보면 더 없죠? 그 밑에 7편 봐요. 자, 여러분이 청약하면서 대부분 성납기간을 정합니까? 안 정합니까? 정하잖아. 이런 백화점이 세일하는 것도 청약이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면 50% 해주겠다 하잖아. 그게 청약이라도. 그럼 기간 정하면 그 기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를 못합니다. 철회가 뭐야? 50%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구속받아. 청약도 그 기간, 성락도 그때까지 해야 돼. 요 네 가지는 같은 의미야. 철회할 수 없다. 작년에 나왔다 시험에. 그러면 요 세 가지 칠판만. 자, 여러분 성락은 청약 내용과 일치가 돼야 돼. 만일에 청약을 2억에 팔게 하면 2억에 살게 해야지 1억 9천에 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뭐라 불러? 칠판. 그걸 뭐라 부른다? 요거야.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성락은 성락이 안 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답니다. 그 다음에 연착된 성락은 뭐야? 성락이 늦게 도착이야. 이건 어떻게 된다? 역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칠판. 사고 연착된 성락은 또 뭐야? 그래서 175페이지 가보자. 몇 페이지? 하단에 박스가 뭐예요? 연착된 성락. 그 밑에? 자, 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봐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성납기간을 만일에 10월 30일로 정했어요. 10월 31일까지 있나? 10월의 마지막 밤. 여러분 언제 시험 친다? 28일. 그럼 28일 시험 치고 28, 29, 30 한 4일 동안 술 먹어도 되겠나? 시험 치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이틀만 하고 나면 학원 갔던 생각 난다. 이틀만 하고 나면. 지금은 모든 걸 미뤄야 돼. 시험 이후로. 봐요. 요렇게 정했는데, 그래서 여름이 10월달하고 10월 1일날 발송해서 10월 3일날 도착이 되어서 청약은. 그럼 여름이 뭐라고? 격지자니까
성낙을 마음대 발신. 이게 뭐라고 조금 전에? 자, 첫 번째 한번 보자. 이 을이, 이게 청약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요때 받았지만, 살까 말까 하다가, 살까 말까, 그러다가 10월 28일쯤에 발신했어. 그래서 보니까 이 기간 지나서 이날에 도착이 됐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성립한다, 안 한다? 에? 해? 격지자 성낙은 발신. 연착된 성낙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10월 26일 발신해가지고, 요 날 안에 갔어. 성립한다, 안 한다? 해? 안 해? 한다? 언제? 요때. 다시 말해서 여기 헷갈려. 격지자 성낙은 발신인데 그 성낙 기간에 도탁이 되면 도달주의가 아니고 발신한테 성립한다. 이 의미야. 다시 뭐라고? 늦게 가면 성립 안 합니다. 객성벌에서. 그게 이거야. 연착된 성낙이에요. 늦게 도착. 그럼 봐요. 자, 여기서 발신을 이때에서 늦으면 성립 안 하고, 발신을 이때 했는데 그 기간 내에 갔으니까 이때 성립하고.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연척하고 조건 변경 뭐가 달라, 그러면? 자, 요놈은 여기 키야, 여기 키. 성낙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일찍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봐요. 다시 가면, 자, 이놈이 3일날 청약 받자마자 그 다음날 4일날 뭐 했어? 발신했어. 그러면 31일까지는 충분히 가지. 근데 어떻게 했다고? 사고 때문에 늦은 거야. 그래서 11월 2일날 온 거야, 이게. 그러면 이놈은 늦게 해서 늦은 거고, 요거는 일찍 했는데 사고 때문에 늦은 거야. 이거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고 연장에서 너 어떻게 한다? 읽어봐. 1번. 하면 안 하고. 2번. 안 하면 언제 성립? 지연 통지하면 연장 통지할 필요 없다. 그럼 연장이 통지는 누가 한다고? 1, 2번. 주어. 청약자 갑이 하는 거지. 자, 지연 통지는 누가 해? 미리 지연 통지하면 연장 통지 할 필요 없다 돼 있잖아. 연장의 통지 두 개는 누가 합니까? 이것을 갑이 하는 거잖아. 그럼 지연 통지는 갑이 합니다. 다 갑이야, 갑. 이거 모른대도 칠판. 이게 무슨 말인가 봐요. 이제 갑이 요 기간이 지나서 요 날 받아서 근데 스탬프가 언제 찍혀 있어? 10월 초에 찍혀 있잖아, 4일로. 그러면 한국이면 충분히 가잖아, 2, 3일이면. 그게 사고 연착이야.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 한다? 당신이 일찍 했는데 사고 때문에 오늘 받더라. 그게 무슨 통지야? 요걸 하면 성립하지 않고 이걸 안 한 거야, 갑이. 그럼 성립해 언제? 발신. 이게 조금 전에 1, 2번 연착 통지야. 그럼 칠판 봐요. 이 연착의 통지는 언제 한다? 칠판. 성납기간 언제야? 연착 통지는 요 이후에 하는 거야. 받고 나니까 일찍 발신한 거야. 그걸 알려준다는 거야.
다시 연착동일을 언제 한다고? 그러면 사고 때문에 이게 12월 2일 날 올 수도 있어. 근 2달 넘게. 그럼 언제 연착동지 한다? 12월 2일 이후에 하는 거야. 그럼 지연의 통지는 뭐냐? 7번. 갑이 어렵게 하는 게 무슨 통지할까? 지연의 통지는 성납기간 정한 그 다음날 바로 하는 게 지연의 통지야. 당신 편지가 일찍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안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갑은 다른 친구와 계약하면 돼. 저기 아까 사고 연착의 통지만 규정해 놓으면 사고 때문에 아까 1월달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연의 통지를 언제 한다고? 성납기간 지나자마자 바로 11월 1일 하는 게 지연의 통지야. 이거 이제 세 개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 정리하면 돼. 거기 요겁니다. 그러면 연착된 선락은 늦게 해서 늦었다. 사고 연착은 일찍 한데 늦으니까 갑이 통지해야 된다. 자, 요거 조건이나 변경을 한 성락은 말 그대로 1억인데 얼마로? 9천이면 사겠다가 조건 변경, 그건 간단해. 자, 문제 하나 봅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 나왔죠? 한번 봐요. 여기 작년 문제는 501페이지. 몇 페이지? 501에 C법은 몇 번? 자, 봐요. 갑은 을에게 우편 나오네. 3억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청약이 3억입니다. 자신 청약에 대한 해답을 언제까지 정했다? 그 10월 5일이 뭐야? 그게 성납기간이야. 아까는 10월 31일 내가 설명했지만 10월 5일에 말하고 성납기간 왜 안 적노? 적었나? 아, 잘했다. 적었어요. 제가 못 봤어요. 자, 요청하 있다. 갑의 편지를 언제 띄워서 언제 도달? 그러면 갑의 청약은 도달주의니까 언제 생긴다? 16일 날 청약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아까 성납기간 언제까지 정해서 10월 5일. 틀린 거.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기억 읽어봐요. 철회 줄 거 봐. 여기서 배웠지? 조금 전에 봐요. 7판. 여기 있네. 지금 성납기간은 언제 정했어? 10월 5일 정했잖아. 그럼 정하면 그 기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철회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철회하지 못합니다. 철회가 뭐라고? 3억에 팔겠다는 그 의사표시를 없애겠다는 거야. 성납기간 내는 없애면 안 돼. 그래서 청약자도 구속을 받아. 정하면 그 기간까지 청약율이 있고 성납도 그 기간까지 10월 5일까지 해야 돼. 그럼 기억 맞나 틀리나? 처리하면 효력이 1년도 하면 안 되지. 처리 못합니다. 처리하지 못한다 해야 돼. 해도 3억에 하겠다는 청약율은 유지가 된다 이래 돼야 돼. 이연 을이 누구야? 상대방이잖아. 갑이 청약자고 을이 상대방. 을이 언제 뭐 했노? 9월 발송했네? 발송은 언제? 20. 격성발입니다. 20일인데 언제 도착했노? 22일이면 10월 5일 안 맞아? 그럼 언제 성립? 발신. 22가 아니고 20이 돼야 맞아. 뭐라 돼있노 마지막에? 22가 틀렸네? 20으로 바꿔라. 거기 격성발이야. 만일 그 문제에서 늦으면 어떻게 돼? 9월, 10월 한 3일쯤 해갖고 10월 6일에 가면 발신을 10월 3일에 했는데 10월 6일 하면 성립하지 않죠? 연착된 성락이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읽어봐요.
우리 줄 거라. 2억 5천 이게 뭐야? 그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성납입니다. 다시 말하고 3억인데 단서 달았잖아. 그게 조건이나 변경이야. 그러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성납하면 어른 성납은 거절과 동시에 세로 청량으로 본다. 맞네요? 요거잖아. 요거. 자,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성납은 정확하게 말하면 요 성납이 되지 않고 세로의 청약으로 보려. 그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간주한다고 본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맞는 걸 몇 번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장려 문제야. 그러니까 뭐 케이스가 나오든 이 글자로 나오든 여기 나왔네. 성납기간 정하면 처대 못한다. 찾았어요? 그리고 자, 요 객성발 발신한테 성립하는데 단 성납기간인 10월 안에 도착하면 발신주의다. 그리고 조건에는 변경을 가하면 새로운 청약 이렇게 됩니다. 지금 기억내 3개. 그리고 사고 연장에서는 없어요. 여기 나오면 그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찍 뭐 해야 돼? 발신. 성납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 일찍 발신이 말이야. 그런데 늦으면 연착 통지. 미리 지연 통지고요. 문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약 효력갑니다. 효력. 시간 잘 가죠? 꼭 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수업 있습니까? 몇 시부터? 2시. 일요일은 10시. 또 민법의 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